이 신장은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독소가 생기면 그것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아주 놀라운 곳인데, 사람들이 거의 관리하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신장인데요.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콩팥이라고도 해요, 보통. 그죠? 콩팥이라고 하는데, 이 콩팥 위에는 부신이 있고 신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몸의 혈액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은 많게는 한 180리터까지, 혈액이 4리터를 계산했을 때 5리터를 계산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저렇게 이 혈액이 우리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신원이라고도 하죠. 옛날에 해부학을 공부했을 때 신원인데 요즘 네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레프론으로 해서 그 레프론이라고 하는 신장의 아주 작은 단위가 우리 신장의 각 한쪽에 110만 개에서 130만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네프론의 첫 번째 들어가는 그곳을 이제 사구체라고 합니다. 사구체에서는 이제 소변으로 독소를 모아서 신장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피를 리턴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약 180리터 정도를 이제 순환을 시키면서 해독을 시킵니다. 이렇게 생겨서 딱 이 위치에 있어요. 우리 내부 기관에 여기 위치해 있는데 복부 배꼽 옆에 양쪽 밑에 쪽에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시켜 보면 지금 이 두 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 세동맥이라고 하고 하나는 수출 세동맥이라고 하죠. 수출 이제 그러니까 혈액이 들어가서 지금 이 사구체에서 뭐를 할까요? 혈액이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진 다음에 방광으로 소변이 나가면 이제 독소로,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인식을 하고 보내지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신장 주변에는 그 네프론에 굉장히 많은 혈관들, 가는 혈관들이 있어요. 굉장히 가는 혈관들이 이제 모세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들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 몸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장이 하는 일을 이렇게 쭉 보면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노폐물들이나 독소들을 걸러줘요. 특히 여과시켜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체액의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고요. 산이나 염기 균형을 조절하는데 적혈구 인자와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 칼슘과 인을 조절하고 비타민 D 대사 과정을 담당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하루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몸은 굉장히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네프론은 어떻게 보면 신장의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프론이 모여서 신장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혈액이 네프론에 들어가서 걸러져야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유지해 나가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하루에 매일 일어나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피가 다시 재생이 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 신장에서는 다른 비뇨계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신장만 독립적으로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즉 신장은 우리 몸의 모든 생식계, 심혈관계, 소화계, 림프계, 호흡계 같이 일을 해요. 특히 호흡계 쪽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 폐의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통한 수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혈액 내에서 pH를 유지시켜서 혈액을 폐로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혈액의 항상성 있죠? 그 신장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가 같이 폐와 일을 할 수 있고 또 산소를 통해서 자기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림프계에도 체액양을 이제 조절해줘요. 체액양을. 이따 문제점들은 말씀드릴게요. 소화계에서는
칼슘 흡수를 위해서 필요한 활성 비타민 D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이제 변형시켜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말 알고 볼수록 신장에 매력이 있는 장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장기입니다. 그리고 심장과도 같이 일을 해요. 네, 노폐물을 혈액에 노폐물을 걸러서 혈액량이나 혈압, 산, 염기 균형을 유지하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요, 혈액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장과 뇌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두 곳에는 혈액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혈관에 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나 이렇게 혈관에 지질이 형성이 되면 혈액의 압력을 높여서 신장과 뇌로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내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고혈압은 신장과 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혈압의 원인은 중성지방, 고혈압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을 때, 고지혈증이라 했을 때, 우리 몸의 혈압이 높은 것은 단지 혈관이 좁아져서만 높은 게 아니라 몸에서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신장이 보내는 혈액과 뇌에 보내는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혈관은 그대로 놔두고 혈압만 떨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동일한 혈액이 필요합니다. 신장과 뇌는. 그래서 혈압이 있으면 뭐가 망가지기 쉽다? 신장이 망가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신부전증 환자들의 요인을 찾아보면 어디에서 왔다? 혈압에서 온 거예요. 혈압. 그러니까 혈압, 당뇨, 여기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외피계통. 네, 신장은 땀으로 손실된 수분을 보상해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 신장이 또 그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 골격계, 칼슘 흡수를 위해서 비타민 D를 제공하고 뼈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혈액 내에서 칼슘의 농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정말 신장이 이런 많은 일을 했다니. 그런데 신장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 고기를 넣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신장이 얼마나 지칠까요?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근육계에도요, 보세요. 신경지배 근육을 위해서 필요한 혈관 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과 칼슘 이온 농도를 또 유지해요. 그래서 근육 노폐물인 크레아틴을 제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장에서 크레아틴 수치 농도 올라가다 보면 신장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 3, 4, 5, 6, 7, 8, 9, 10, 제가 13까지 봤어요. 13 정도 되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5만, 6만 돼도, 크레아틴 수치가 5, 6만 돼도 투석을 준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투석을 준비하고 수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전부터 혈관에 동맥과 정맥을 찾아 놓죠. 그 다음에 거기로 이제 혈액을 투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 저희 여기 팀장님도 투석실에서 일을 하셨대요. 신장 투석실에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 삶의 어떤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먹는 거 제한받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환경, 모든 것들을 다. 그 다음 신경계통도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계통. 그리고 내분비계까지. 여러분들이 신장하면 딱 그냥 혈액만 걸러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닙니다. 신장은 이렇게 다른 곳과 굉장히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신장 질환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죠. 급성 콩팥 손상, 급성 신부전증이에요. 만성 신부전증, 말기 만성 신부전증, 만성 사구체 신염, 급성 진행형 사구체 신염, 쭉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튼 신장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회복되기가 되게 힘들다 기억하시면 돼요. 신장은요, 한때는 거의 대부분 의사들은 신장이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그 가속화되는 부분을 천천히 이렇게 가게 하자,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1년만 해도 투석 받아야 될 것을 한 3개월만 더 연장시키자.
근데 얼마 전에요. 몇 기 전에 디톡스를 하고 하신 몇 분이 있었어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신부전증 오셨는데 추석 직전에 오신 분인데 가서 검사했는데 신장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 한 분도 역시 가서 보니까 신장 수치가 2 정도 떨어지고 한 분 1점 몇 떨어지고 그래서 위기를 넘긴 거예요. 3점 몇, 4점 몇까지, 5점 몇까지 올라가는 중에 3점 몇으로 떨어졌으니까 추석할 이유는 없죠. 네, 추석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2주 하고 며칠 있다가 거의 한 3, 4주 만에 가는데 네, 정말 자연치유가 놀랍다는 거 네, 저는 기억했습니다. 자,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흔히 사람들이 걸리기 정말 싫어하는 신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걸렸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장 이식을 하죠.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얼마 안 가거나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왜 신부전증에 걸릴까? 제가 신장에 대한 관련된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금치를 먹어도 되는지, 뭐 예를 들면 뭐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현미를 먹어도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구체적인 것만 설명드릴 거예요. 보통 신부전증에 걸리면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원인 중에 다른 질환에 의한 원인들이 있어요. 당뇨가 있다든지, 그래서 당뇨, 혈압이 있으면 신부전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당뇨, 혈압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다발성 골수종, 신우신염, 신장 쪽에 염증이 생기지 않은 사구체염이라든지 그러면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각종 비뇨기과적 질환, 예를 들면 뭐 요도염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네, 신부전증에 걸립니다. 신부전증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과도한 단백질, 약물, 자극적인 식품, 알코올, 스트레스. 네, 이 두 가지 원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타입의 신부전증은 여기서 옵니다. 어디요? 고혈압. 수입세동맥이 경화되면서 수입세동맥이 경화되면서 좁아지고 혈액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죠. 그 심장으로 들어가는 수입세동맥, 이 수입세동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세동맥에 들어가면서 거기 굉장히 작아지는 이 혈관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내 몸의 혈관의 상태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분은 분명히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냥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부어서 가보니까 신부전증 말기를 판정받았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어요. 한 두세 달 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좁아지면.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좁아진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가는데 지젤들, 중성지방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